제일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자요. 이제 103조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3조하고 104조로 뭐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요. 민법 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이것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또는요 법률행위의 반사회 질서에 근간하는 조건, 여기 봐봐요. 사회 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이게 뭐죠? 사회 질서에 반한다. 이걸 뭐라 하죠? 이것을 불법이라고 해요. 불법. 알겠죠? 이것을 반한다.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불법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불법 조건은 조건이 뭐예요? 전부가 뭐예요? 전부가 뭐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금전전 대가가 결부된다. 그래서 앞에가 여러분 나중에 모르겠지만 앞에가 아무리 좋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말이 있으면 대가, 급부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다. 그런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요. 뭐가 있죠? 우리가 그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뭐를 주기라는 거? 대가. 금전으로 대가를 주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행정청에다가요 이 사람이 하도 뭐 공사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소문 같은 게 있어가 진정서를 제출했거든요. 근데 그 진정서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뭘 주기라는 거? 대가. 돈을 주기라는 거.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3조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봐봐. 법률의 성립 과정은 단지 강박. 그럼 강박이란 말이 딱 나오죠? 그럼 강박은 세 가지예요. 강박이란 말이 딱 나오면요, 세 가지. 먼저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무효가 될 수 있다. 세 번째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그럼 여기서 취소죠. 취소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요.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이 있다. 그럼 이건 무조건 취소. 무효는요, 강박행위가 극심하다. 의사 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 이 말이 있으면 무조건 무효. 그 다음에 지인이 있는이란 말은 우리가 지인이냐 비지인이냐 했을 때 뭐라고 한다? 지인이 있는이로 본다. 이 말이에요. 강박은. 그러니까 강박은 언제나 세 가지예요. 취소냐, 무효냐, 지인이 있느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묻는지를 봐야 되겠죠?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불법적 방법이라는 건 뭐죠? 이걸 얘기해.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만 유발시켰다. 이 말이죠. 자, 이러한 경우는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것은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보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반드시 박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극심. 이 두 마디가 있어야 돼. 박탈, 극심. 이 말이 있을 때만 반사회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여기 똑같아. 지금 봐봐. 여기는 지금 작년에요 감정평가사죠. 이건 작년 세무사 시험이란 말이죠. 여기는요 작년에요 법원직 시험이에요. 다 똑같이 뭐라 그러냐? 똑같은 지문이잖아요.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만으로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OX, X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반사회적이 아니다. 강박이란 말이 있으면 단지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게 불과하다. 그럼 이게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 의사표시 하자를 뭐라 하죠? 그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을 뿐 그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 가지가. 알겠죠? 그래서 작년에요 세 군데서나 똑같은 지문이 시험에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지금? 자, 33번은요 주지직이죠. 봐. 여기 봐. 아까 우리 돈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죠? 무효라고 그랬죠. 돈, 대가, 반대, 급부가 있으면 무효라고 그랬죠. 여기 한번 볼까요? 주지직을요 안정사라고 하는 절이야. 전통사처럼 안정사예요. 전번에 한번 붙었던 것 같던데. 알겠죠? 주지직을 거액의 공법이 뭐냐면 3억이에요 3억 원을 대가로 돈을 주고 양도 양수하기라는 약정. 이 약정은 뭐냐면 이것은 103조 위반이에요. 103조의 위반이 돼. 뭐를 줬죠? 지금 주지직을 돈으로 샀잖아요. 그럼 103조 위반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뭘 묻는다? 그런 걸 알면서도 그 절에요, 그 종파예요, 총무원에서 그 사람을 그 절의 주지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전번에 한번요 TV 한번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게 또요 거기서 주직을 산 사람은요 그 절의 주지로 임명했다. 그것은 반사회질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지 임명 행위 자체에는
돈이 결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죠. 주지직을 샀다, 103조 위반. 그 주지직을 산 것을 알면서도 그 절에 주지로 임명했다, 임명행위 자체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을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은 매수인이 단순히 한다, 단순히 알고 있었다, 이것을 뭐란다? 악이라고 하죠. 악인 경우에도 먼저 공시방법 같죠.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여기서 비교하죠. 비교하게 되면 여기서 무슨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적극가담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단순한 악의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그것은 유효가 되죠. 알겠죠? 그래서 알고 있었던 경우, 그것은요, 반사회질서 법률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매매에서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 적극가담이라는 말이 있을 때는 무효이고,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악이죠. 악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공시 방법을 갖추면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걸 얘기하고요. 35번 첩 관계의 단절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금전 지급 약정이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첩 관계를 단절한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첩 관계를 단절하는 게 해소죠. 첩을 단절한다는 것은 첩 관계를 해소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좋은 것이죠. 금전 지급 약정이라는 것은 양육비라든가 악의 양육비요. 그다음에 또 뭐를 준다? 생활비를 주는 거잖아요.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는 것은 103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래 이런 봐요. 원래 돈을 주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줘도 괜찮은 거 몇 가지, 5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하나가 뭐다? 바로 첩 관계의 단절, 첩 관계를 해소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생활 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는 것, 그것은 103조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재밌는 말이죠. 여기 봐. 이게 이런 말이 항상 지금 여기 올해도 이거 몇 군데 나와서 강제평을 면한 목적, 강제평을 면한 목적, 이렇게 딱 여기. 우리가 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이러면 사익에 해당하는 거 4가지만 한번 보자면, 사익에 해당하는 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죠.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가장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가장 근저당권 등기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쓴다거나 일정 기간 이후에 등기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뭐죠? 투기의 목적, 투기를 할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을 15개나 산다거나, 또는요 우리가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뭘 했다? 명의를 신탁했다. 명의신탁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죠. 이런 것들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걸 암기해. 특히 이 2가지는 무조건 암기해.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이 2가지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딱 보면 시험에 많이 나왔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여기 봐봐. 하나, 둘, 셋, 넷, 5군데, 네 군데, 5군데 나왔죠? 2년 만에. 알겠죠? 여기 보시면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에, 여봐봐. 허위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가장이죠. 가장 근저당권 설정 등기다. 이것은 무효는 무효죠. 무효는 무효인데 무슨 무효야? 103조에는 위반된다, 안 된다?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무효는 무효인데 우리가 봐요. 원래 무효가 103조하고 관련이 있는 무효가 되면 반환을 뭐 할 수 없고 청구할 수 없고, 103조와 관련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강행법규를 위반하죠. 그러면은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이 강행법규가 103조하고 관련이 있으면 746조 불법 원인급여와 관계가 돼서 반환을 할 수 없고 청구할 수 없고, 만약에 이 무효가 103조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급여와 관계가 없다. 무효니까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 이게 딱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3조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원래 계약이 무효가 되면은 무효니까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으니까 반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03조하고 관계가 있으면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무효는 무효여도. 그런데 그것이 103조하고 관계가 없는 무효이면 반환을 청구해. 그런데 여기는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허위니까 가장이죠. 가장 근저당권은 무효거든요. 그런데 이 무효는 103조하고는 관련이 없는 무효이다. 따라서 그것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말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다 똑같아. 여기도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도 2번도 여기 똑같아. 여기 보면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행위는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03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만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그 그림 노트 보고 계시죠? 그림 노트에 보고 있으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 100% 동일해. 알겠죠? 모든 문제들이. 거기를 벗어난 문제가 가끔 있을 수는 있어. 알겠죠? 327번요. 주택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 뭐라고요? 양도소득세를 면탈한다. 그렇게 돼 있나요? 또 여기도 여기 뭐죠? 양도소득세를 만다, 회피한다. 양도소득세를 만다, 회피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럼 양도세와 관계가 되죠. 그 다음에요, 여기 양도세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를 했다.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는 뭐죠? 이것을 중간생략 등기죠.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 중간생략 등기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도 봐봐. 양도세를 면하게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체결된 매매계약이죠.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똑같은 말이야. 미등기 전매, 중간생략 등기하고 똑같아.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1번 보죠. 여기도 양도소득세를 회피하 면탈할 목적으로 등기를 일정 기간 유보한다. 왜요? 2년 이내가 되면 양도세가 중과세잖아요. 2년이 넘으면 양도세가 없잖아요. 내가 1년 6개월 만에 지금 팔게 돼.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양도세를 많이 내니까 오늘은 팠는데 등기는 6개월 뒤에 가져가라는 거죠. 알겠죠? 뭐를 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것은 국가의 이익이다, 개인의 이익이다. 개인의 이익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등기를 몇 년 뒤에 넘겨받기로 했다? 3년 후에 넘겨받기로 했다. 이런 말이죠. 똑같죠? 이런 경우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일정 기간 유보한다는 말이나 3년 후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고. 이해됐죠 지금? 여기 두 개가 똑같고 여기 두 개가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려면 여러분이 애매하니까 양도세라고 딱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또 나왔죠? 여기 양도세 회피하기죠? 양도세를 일부러 회피하기 위해서 뭐를 했다? 여기서 그보다 낮은 금액을 뭐한다? 이것을 다운계약서라고 하죠? 다운계약서. 그럼 103조 위반이 아니다? 아니죠. 개인의 이익이다. 그래서 반사회 질서에 반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수가 없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걸 보려고 하지 말고 양도소득세 회피 이 한마디만 딱 알면 돼.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요, 우리 시험에는 뭐가 가장 많이 나왔냐?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 우리 시험에는. 알았죠? 그런데 다른 시험에서는 그거보다는 뭐가 더 많이 나오냐? 양도세 회피. 이게 또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작년에는요, 웬만한 시험에는 뭐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올해도 똑같아요. 올해 시험도 여러분 나중에 보면 시험에 그대로 나와. 그 다음에 39번은요,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이 뭐죠? 양도세죠. 또는요, 부가세죠. 이 부가세를요, 공과금을 누가 낸다? 매수인이 책임진다? 이 공과금이 바로 뭐예요? 양도세. 또는요, 뭐다? 부가세. 이런 거 있잖아요. 부가치세. 알겠죠? 이런 것을 원래 누가 내야 되죠? 원래는 지적으로 매도인이. 그런데 매수인이 책임진다겠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똑같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위반되지 아니한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룰을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가 하는 것을 보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이것을 암기해야 되겠다. 보면 되죠? 그러니까 내용은 거기 되게 많죠? 되게 많지만 사실은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가지고 여러분요, 이거 만드는 게 시간이 적게 조금 걸리는 건 아니에요.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요즘은 해설 답안지가 잘 안 올라와요. 그럼 대해서 답안지 올리면 답 보고 그냥 빨리빨리 정리하면 쉽잖아요. 근데 다 풀어야 돼 또. 물론 시간이 걸린 건 아니죠. 그래도 풀려면 답안지 있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순서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는데 같이 해놨으니까 이건 한 문제로 보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40번.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우리가 먼저 도박 채무. 도박 채무를 먼저 설명하면 도박 채무는 첫 번째 103조 위반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요. 변제하면 변제할 필요가 있어 없어? 변제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이 약정도 뭐가 돼요? 무효가 돼. 변제하기로 약정은 또 무효가 돼. 이 변제를 약정했다는 말의 뜻이 뭐냐? 토지를 양도하기로, 변제 대신 토지를 양도, 토지 양도 계약이라든가 대신 다른 물건으로 대물 변제하기로 약정을 했다. 약정. 이 약정은요 무조건 다 이것은 무효가 돼. 알겠죠? 무효가 돼. 이 변제를 목적으로 여기서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이거는 말소 청구를 못해. 이미 등기를 해줘버려요. 말소 청구 안 돼. 103조에 위반돼서 746조 불법 원인 급여니까 말소 청구 안 돼. 근저당권 등기만 하면 이것은 뭐 할 수 있다? 말소를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도박에서는 이걸 한꺼번에 안 해야 돼. 자, 도박 채무는 무효예요. 변제 약정도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 도박 채무에 대해서 변제 약정하면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무효예요. 대신 다른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건 무효예요. 그다음에 변제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건 말소 청구를 못해요. 근저당권 그것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근저당은 아직 완전한 권리가 이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첩 계약을 하면서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죠. 첩한테 말소 청구 못해요. 그런데 첩 계약을 하면서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근저당권만 설정을 하죠. 말소로 청구할 수 있다고요. 완전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았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103조에 위반돼서 뭔가를 급여했다 해서 무조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냐, 그건 아니고 반환을 청구를 못하려면 완전한 권리가 이전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니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이 5억짜리예요 5억짜리 을한테 2억을 빌리는 거예요. 이것을 도박 채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도박 채무는 몇 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이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청구할 수 없으니까 변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돈 2억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을은 갑한테 돈 갚으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을 변제 약정은 무효가 돼. 그러니까 약정이라는 것은 계약이죠. 토지를 아직 양도하기로 계약만 있다 이 말이죠. 계약. 아직 등기해서 안 했어? 안 했죠. 예약만 했다면 예약, 약정만 했다. 그것은 무효가 돼. 변제 약정은 무효니까. 변제 약정.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경우 이 사람을 도박 채권자인데요, 이 을이요, 여러분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해서 법에서 103조에서 갚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요 그 사람이 여러 번 죽는 가운데 나도 죽이러 와. 알겠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죽기 싫으니까요 자기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을 도박 채권자, 이걸 도박 채권자라고 그래. 이 도박 채권자에게 자기 집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를 해요. 판례가 뭐라겠냐? 이 대리권 수여는 유효이다 이 말이죠. 대리권 수여는 유효. 그러니까요 을이요 이것을요 병한테 팔아. 이 병을 제3자라고 해요. 제3자가요 선이죠. 선이면은 이 제3자는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일 때 소유권 취득해. 선일 때.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매매대금이요, 매매대금 나오죠. 매매대금이요 5억이 나오잖아요. 5억. 이 5억 중에서, 매매대금 5억 중에서 이 을이 지금 얼마를 가져가죠? 을이 2억 가져가죠. 2억. 판례가 2억 가져가.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판례가 이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왜 도박 채무는 변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분해서 처분대금을 다 갑한테 줘야지. 자기가 2억 떼고 좋다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변제 약정은 무효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로 나와.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대리권 수여는 유효이다, 제3자는 선일 때 소유권 취득한다, 이 두 가지가 나와. 이 두 가지만. 됐죠? 그래서 여기는 잡아.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 처분에 관한 도박 채권자에게 뭐를 했다? 대리권 수여. 이건 뭐다? 유효. 이렇게 돼. 유효. 그 다음에 뭐다? 여기 제3자는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권 취득. 딱 이거만. 제3자는 선일 때 소유권 취득.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돼. 이 사안에서는. 됐죠? 이렇게.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1번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 후 위임받음. 잘 봐. 위임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뭐를 수여받았다?
대리권을 수여받다. 위임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됐죠? 그런데 지금 봐요. 그 채권자가 이 도박 채권자가 누구죠? 대리인이죠? 대리인. 이 사람이 대리인이죠, 지금? 대리인이 이를 모르는 제3자, 모르는 뭐라 한다? 선이죠. 선의의 제3자, 이 사람 뭐라 한다? 소유권을 뭐라 한다고 그랬죠?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3조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방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두 개가 같이 걸리는 거라고. 이해되셨나요? 원래는요, 이것을 앞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쓸 자리가 없어가지고 합수업이 뒤에 뗀 거예요. 방금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다음 같은 연결이다. 다시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 수여는 유효. 이 사람이 제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도 유효. 제3자는 선일 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계약, 변제하기로 약속이 있어요. 약속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토지 양도계약, 우리 시험에 났죠? 토지 양도계약, 양도계약 돼 안 돼? 안 돼. 무효니까 줄 필요가 없어. 대신 다른 물건으로 변제한다. 대물 변제 예약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미 등기가 돼 있다.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한 되어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박은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자, 42번 비자금, 이런 거 비자금, 돈이죠. 돈은 무조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노태우 비자금은요, 그것은 무효가 돼. 103조 위반이에요.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 은닉은 뭐죠? 숨긴다는 거, 숨긴다. 임치는 뭐죠? 맡긴다, 이 말이죠. 맡긴다. 알겠죠? 이것은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돈 자체는 무효야. 비자금, 노태우 비자금, 그 자체는 무효. 그런데 이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거, 그 자체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43번 해외 파견 근로자의 귀국은 뭐라고? 일정 기간. 뭐라고? 일정 기간. 이것과 비교된 게 뭐다? 평생 동안 또는 뭐다? 일생 동안. 이러면 돼, 안 돼? 나는 평생 동안, 일생 동안 개업하지 않는다. 개업하지 않는다. 그것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돼. 그 다음에 또 뭐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이혼.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이것은 무효. 그래서 여기서 두 개 비교해야 돼. 일정 기간이는 3년 동안, 4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업을 한 그 부동산 이제 자격증 따잖아요. 그럼 여러분 평내호평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공으로 있죠. 그래서 소공으로 있다가 여러분이 계약을 할 수 있어. 나는 여기서 소공 1년 있다가 절대로 평내동이나 호평동에서는 1년 이내에는 그만두더라도 1년 이내에는 개업을 하지 않겠다. 거기 대표자하고 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업을 못 하는 거예요. 왜? 1년이라는 것은 평생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이. 그건 유효가 돼.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평내호평동은 개업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1년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동안 개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다음날 개업하면 돼. 알겠죠? 평생 동안 개업하지 않는다는 말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효력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지금? 그것을 얘기해. 그래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 돼. 그러면 일정 기간이란 말이 있으면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일정 기간이 키워드예요. 자, 일정 기간하고 비교되는 거 뭐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생 동안, 일생 동안 개업하지 않겠다. 자, 103조 위반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진정서 제출, 여기까지는 좋죠. 상대방을 궁제받는 다음에 이를 치하하는 조건으로 뭐라고? 거액의 급부.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치하하는 조건으로, 치하는 좋죠. 그런데 거액의 급부로 받기로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까 말했죠, 우리가요. 반대급부, 대가. 이런 말이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자, 형사사건 이미 나왔어. 자, 변호사 아닌 자, 그럼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무효. 변호사, 성공보수금 약정이 민사냐 형사냐? 다른 데는 다 형사로 나왔는데 우리만 민사로 나왔어. 알겠죠? 응? 우리가 맨 마지막 시험 보니까 학생들이 다 이거 무조건 무효라고 암기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왜? 다 형사사건으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가운데를 민사로 딱 바꿨어. 아니하다 그러니까 다 무효라고 해버리죠. 알겠죠? 중요한 것은 형사사건이란 말이 중요하다. 형사사건이란 말이 중요하다. 성공보수금 약정, 성공보수 약정. 이것은 103조에 위배된다. 아시겠죠? 그럼 반대로 형사사건이 아니고 무슨 사건이면 우리 시험에 나왔죠? 민사사건은 성공보수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형사사건, 민사사건. 또 하나 암기해야 되겠죠?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아닌 자가 강행법규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소송 가액을 나누기로 한 경우 103조 위반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아주 중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요 분석해 나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여기 지금 뭐라 나왔죠? 변호사 아닌 자.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변호사 아닌 자. 무슨 규정 위반이다? 강행 법규 위반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103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47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 자, 우리 이중매매죠. 이중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죠.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단순히 악의이다. 악의여도 뭐가 된다? 유효. 먼저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무슨 말이 있어야지? 적극하다. 적극하다면 103조 위반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때 무효는 무슨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무효이고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추인할 수 없다. 절대적 무효는 뭐다?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죠.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대리인이죠, 대리인. 자, 우리 대리인의 말이 나왔는데 대리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누구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그러니까 본인하고 대리 있으면 무조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본인은 알든 모르든 따지면 안 돼. 오직 누구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 대리인 기준으로. 그래서 대리인이 매도인 배임에 적극하다며 했죠. 됐죠? 근데 여기 보면 항상 본인은 그걸 안다 모른다. 본인은 몰랐다리죠. 본인은 따지지 마. 본인은 따지지 마. 누구만 따져? 대리인만 따져. 대리인이 적극하담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무효이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령에 되지 않는다. 틀렸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103조에 뭐가 된다? 위반된다. 알겠죠? 위반된다. 이해됐나요? 항상 본인은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누구를 따져? 대리인을 따진다. 본인을 따지려면 무슨 말이 반드시 앞에가 있어야 돼? 본인의 지시라는 말이 있어야 돼. 본인의 지시. 그 말이 없는 한 절대로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1번. 자, 봐봐. 여기 아버지 소유, 이게 이제 행정사 나온 건데요. 아버지 소유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돼요. 제3자로 잡아. 제3자로부터 등기 독촉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이자, 잘 알고 있는 아들이잖아요. 그냥 아기가 아니죠. 아버지가요, 아버지는 갑이 을한테 팔았어. 그런데요, 이 을이 지금 빨리 왜 등기 안 해주냐 자꾸 막 독촉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은 아들이야. 아버지하고 아들이죠. 그걸 알고 있는 아들이요, 그 등기를 아버지한테 사가지고 자기가 이중매매해가지고 등기를 받았다 이 말이죠. 이 말의 뜻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들이요, 즉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잖아요. 이런 경우를 뭐란다? 적극 가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단순히 알고 있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적극 가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적극 가담 이렇게. 그러니까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적극 가담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봐야 되겠죠? 적극 가담. 여러분, 적극 가담의 말이 안 나오고 무슨 말로 또 나올 수가 있죠? 제2 매수인하고 제2 매수인하고 제1 매수인 뭐죠? 매도인이 뭐를 했다? 적극 가담의 말을 통모했다. 둘이 짜고 했다. 통정했다. 또는요, 제2면이 기망했다. 이런 말이 나와. 이런 말들이. 이런 말들도 다 뭐다? 적극 가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매도인을 사기쳤다 이 말이지. 그걸 기망했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죠? 그런 말들이 단순히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통정했단 말은 둘이 짜고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요? 잘 알고 있으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다는 말은 당연히 어디에 해당해? 아, 둘이 통모했다, 통정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뭐에 해당한다? 적극 가담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첫 관계인 부부 생활의 종료를 해줘. 이번에요, 다른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런 게 하나 나왔어요. 어느 시험인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어느 시험이더라? 아주 재밌는 말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별이사 시험이 나왔네요. 별이사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다음 중에서 4개를 딱 써놓고 법정 대리인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 법정 대리인을 고르시오. 그래서 부부라고 돼 있어. 부부.
부부는 법정 대리 될 수 있어 없어? 부부간에는 서로가 서로한테 법정 대리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런 답은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있다 없다? 뭐가 있어? 그것은 이민들이죠. 위임받으면 이민들이야. 법정 대리가 되냐? 법정 대리가. 부부가 부부 사이에 법정 대리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126조 표현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보면 일상가사 대리권은 무슨 대리권의 일정으로 본다? 법정 대리권에 물어봐요. 법정 대리. 그래서 부부는 일상가사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고 법에 딱 나와 있어. 827조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알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한테 일상가사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 법정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서 부부가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정이죠. 다른 것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부부라는 말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부부 생활의 종류란 말은 이 첩관계하고 부부 생활하고 달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부부하고 여기 첩하고 똑같아. 우리가 첩관계가 부부 마치 부부인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첩을 해도. 그래서 이 부부 생활의 종류는 무슨 조건이죠? 정지조건 그러면 안 돼.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뭐가 된다? 103조에 뭐가 돼? 위반된다.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남자가요 여자한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너 내 첩이 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너 만약에 부부생활의 종료, 너 내 첩이 되기 싫으면 해지해버려. 줬던 거 해지한단 말이 뭐예요? 줬던 거 다시 빼앗아 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된다. 자, 49번 수사기관에서 뭐를 해준다? 허위 진술. 자, 허위 진술하고요 여기 보면 다 허위 진술. 알죠? 수학에서 참고해서 허위 진술. 중요한 뭐죠? 대가로 뭐를 지급했다? 금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여기도 뭘 한다?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다. 금원이랑 금전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뭔가가 있는데 무슨 말이 나오면 돈이란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도 금전을 준다, 대가를 준다, 반대급부를 준다. 똑같아. 돈, 금전, 금원, 대가 똑같은 말이라고. 그것은 뭐가 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뭐한다? 해당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세무사, 행정사, 그 다음에 행정사, 그 다음에 변리사 이런 시험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0번요 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이건 좀 달라. 여러분 조심해야 돼. 증언이란 말이 나오면 딱 항상 여러분 증언이 나오죠. 그러면 증언의 대가가 나오잖아요. 증언의가 통상적으로 여기요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 용인 초과하는 거 넘는 거 초과 이렇게 두 가지로. 용인되면 괜찮아. 초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증언의 대가는 이거 대가죠. 대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3조 위반이다 그러면 큰일 나. 그것이 통상적으로 용인되느냐 초과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키워드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통상적으로 용인된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돼? 여러분 증언하러 가면은 하루 강의 못 하죠. 하루 강사로 받아야죠. 택시비 받아야 되고 밥값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수고했다고 돈 10만 원 정도 주면 더 좋고 안 주면 만 원이라도 줘야죠. 그럼 그 정도 받는 거 괜찮다 이 말이죠. 그걸 통상적으로 용인이에요. 그런데 소송하러 갔는데 500만 원 받아. 이 인간 지금 증언하러 가는 거예요? 위증하러 가는 거예요? 위증하러 가는 거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연계하여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다. 어떤 급부 증언하고 급부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효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건 조심해야 된다고. 알겠죠? 이런 경우 전체적으로 여기가 중요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여기까지.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이것은 괜찮아. 넘는 이것을 뭐라 그래? 초과라고 그래. 초과가 하면 이건 돼 안 돼? 안 돼. 이게 무효라면 초과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부가 무효다. 아시겠죠? 초과하는 것이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초과하는 것이면 안 된다. 알겠죠? 자, 부부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기 나왔네. 뭐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건 뭐하고 비교다? 뭐하고? 일정 기간. 여러분 일정 기간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아니죠. 위반이 아니죠. 그런데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생 동안 일생 동안 뭐가 된다? 103조에 위반된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 지문은 우리 시험에 가장 먼저 나왔고요 다른 시험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층에 그건 안 돼요. 알겠죠?
우리가 보면 사람 안 죽이니까 좋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살인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반대급부로 돈을 주기란 게 있잖아요. 이것은 103조 위반.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범죄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돈을 줘. 똑같죠? 그래서 살인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층에는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53번은요 매매 계약의 동기가 봐봐. 반사회적 말은 항상 뭐라고 그랬죠? 반사회라는 말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이란 말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면 동기가 불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요 동기에 착오가 있고 동기에 불법이 있어요. 동기의 착오는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동기 불법은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여기서 불법은 뭘 얘기한다? 103조 위반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동기는 뭐죠? 중간적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돼. 알겠죠? 표시되거나 알려진 이 말이 꼭 있어요. 동기는 표시가 돼야 돼.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동기가 반사회적이고 그 동기가 외부에 뭐가 됐다? 표시가 됐다? 그러면 뭐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럼 무효이다. 동기의 불법은 무효다 이 말이죠. 이것은 불법은 뭐라고? 103조 위반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그래. 동기의 착오는 뭐 할 수 있고 취소. 동기의 불법은 뭐가 되고 무효. 자, 2번 1번 표시가 됐다 그랬죠. 여기도 뭐가 됐다? 표시가 됐다. 상대방 알려졌다. 이렇게 동기는 왜? 주관적이니까 표시되거나 알려져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동기가 여기요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다. 그걸 뭐라 한다? 이퀄 뭐라 한다? 불법이다. 그럼 뭐가 된다?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반사회질서적이죠. 이걸 뭐라 한다? 불법이다. 불법. 이것을 동기의 불법이라고 해요. 동기의 불법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틀렸어. 알겠죠? 이미 여기서 뭐라 하죠? 동기가 반드시 알려졌거나 또는 동기가 뭐가 됐어? 표시가 됐거나 그러면 그것을 103조 위반이라고 얘기해요. 103조 위반. 아시겠죠?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반사회질서 법령에는 무효란 말이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효 이렇게. 어느 법령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지는 우리가 이건 이제 뭐죠? 위반하는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법률행위 당시. 다른 말로 뭐란다? 계약 체결 당시 이렇게 하고 여기 104조도 마찬가지다. 104조도. 그래서 104조의 경우도 법률행위 당시, 계약 당시다. 그러니까요, 계약을 할 때는 이게 작물인 걸 모른 거예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작물인 걸 안 거예요. 그래도 103조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왜요? 처음에는 알았어 몰랐어? 몰랐으니까. 처음부터요 작물인 걸 알면서 샀어. 그럼 103조 위반. 처음에는 작물인 걸 몰랐어. 나중에 작물인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도박에 쓸 것을 알면서 빌려준 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뭐라고요? 자, 아까 우리 도박자금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면 말소로 청구할 수 없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말소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요 여기서 도박자금을 빌려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뭐를 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여기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103조 위반의 경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완전히 권리가 이전됐을 때, 동사는 완전히 인도가 됐고 부동산은 등기가 완전히 이전됐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말소 청구 못해요. 그런데요 아직 약속만 하는 단계다. 약정. 토지를 양도하기로 약정을 했다. 대물변제 예약을 했다. 이런 경우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뭐죠? 103조 위반으로서 양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103조 위반으로서 양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우리가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죠. 도박자금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당연히 그것은 무효이죠. 무효인데 완전한 권리가 이전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은 완전하게 권리가 이전됐죠. 등기는 더 이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요
불법 원인 급여의 경우는 무조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고 그 불법 원인 급여가 완전히 상대방에게 권리가 이전됐을 때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완전한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56번 반사회적 법률 행위임을 이유로 하는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 이거 봐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것을 뭐란다?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이 절대적 무효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103조 위반, 104조 위반,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의사무능력, 의사무능력, 능력에 관한 것은 강행 규정이 있죠. 의사무능력, 무능력자, 알겠죠? 이런 것들은 다 절대적 무효가 돼. 아시겠죠? 여기서 비교가 뭐가 있어요? 비교가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상대적 무효다. 이 상대적 무효는 뭐가 있어? 상대적 무효는 뭐가 있어?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이게 상대적 무효이고, 우리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무효로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한단 말은 이 가박으로하고 계약이 무효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제3자가 권리를 이전받았어도 아무리 제3자가 선의여도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것을 뭐란다? 상대. 그럼 시험에 이러면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이거 그대로 나와. 다음 중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이죠. 그러면 절대적 무효가 아닌 것은 이 말이죠. 그것은 비진이하고 통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상대적 무효는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확히 우리 시험범위에서는.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항상 문제보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알겠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것을 뭐라 한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가 아닌 건 뭘 묻는다?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뭐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하지 못하지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는 있다. 그것을 비진입 표시, 통정, 허위 표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비진입 표시, 그 다음에 뭐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아시겠죠? 비진입,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57.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 우리가요, 반사회적 법률에 있어 무효이다.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이다.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추인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어. 추인이 되는 것은 뭐가 있다? 107조 비진입 표시, 108조 통정 허위 표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 또는요 차고 사기 강박 등으로 뭐가 된 경우 취소가 된 후 이렇게, 이런 것은 추인할 수 있어. 비진입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의사 무능력자, 차고 등으로 취소가 된 후, 취소가 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어. 그런데 안 되는 거 뭐가 있다? 안 되는 거 103조 반사에 들어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 위반, 이런 것은 추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보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죠.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됐죠? 그래서 107조, 108조 의사무능력, 그 다음에 차고 등으로 취소가 된 경우, 그 다음에 추인이 안 되는 거 세 가지, 103조, 그 다음에 104조, 또 하나는 강행법규 위반, 이렇게. 자, 58번은 볼까요? 자, 여기 주택가사 작년 문제네요. 보면은 이 대리가 왜 이렇게 빨리 나왔지 여기? 자, 여기 갑이 을에게 X 토지를 매도한 후 등기 전에 정의 병에 이미 대리해서 갑의 병에 이건 이중매매 그게 나왔네요. 적극가담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갑이 을에게요 토지를 매도한 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갑이요 을하고 이건 매수인이죠? 이 사람이 매도인이죠? 이렇게. 그래서 등기하기 전에요 정의
정이 병의 임의 대리인으로서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요. 병의 임의 대리죠? 병이 누구죠? 본인이고. 여기요. 정이죠? 정이요. 대리인이죠? 대리인이요. 갑으로부터요. 갑의 배명에 뭘 했다? 적극 가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했네요. 갑한테요.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요. 같이 있으면 되겠네요. 이 갑한테는 여기요. 누구의 대리인이죠? 정이 병의 임의 대리죠. 병의 임의 대리인 정. 그래서 그건 대리인이죠. 이 대리는 갑의 대리인과 이 사람 누구죠? 본인이죠. 이 본인의 병이 여기서 뭘 했다? 1번이고 여기 2번으로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뭘 한다? 제1매수인이죠. 이 사람이 제1매수인이고 제1매수인. 여기를 뭘 한다? 여기를 제2매수인이다 이 말이죠. 적극 가담했죠.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이중매매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이중매매에서는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죠. 적극 가담했으면 지금 대리인이 지금 적극 가담했죠. 본인은 따져 안 따져? 절대로 따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대리인만 가지고 따져야 돼. 아시겠죠? 자, 그림을 이제 보시고 여기에 우리 갑을 병정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병명의로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알겠죠? 무효. 적극 가담했으니까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숙권행위 하자. 우리가 숙권행위는 누가 하죠? 누가 숙권행위를 하는 거죠? 숙권행위는 본인의 단독행위죠. 그래서 본인의 단독행위니까 숙권행위 하자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 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알겠죠? 병만 기준으로. 그 다음에 대리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행위 하자는 원칙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원칙은 누구다? 대리인이죠. 대리인인데요. 만약에요, 본인의 지시가 있죠? 본인의 지시란 말이 있다.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본인의 지시란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만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그래서 정을 기준으로 한다. 정이 누구죠? 대리인이죠. 그래서 대리인 기준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대리행위 하자죠. 대리행위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죠. 이걸 뭐란다? 이걸 대리효과죠. 대리효과는 누구한테 기속한다? 대리효과는 누구한테 기속한다? 본인 병에게 귀속한다. 그래서 대리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게 귀속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문제는요, 적극 가담 말을 해놓고 지금 다 지금 뭘 지금 얘기하고 있죠? 대리권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지금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요, 대리효과는 본인 병에게 귀속하는 거예요. 본인 병에게. 누구한테 간다? 본인 병에게. 이렇게 됐죠? 지금 지워도 되나요? 본인 병에게 귀속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리권에 의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모든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한다? 본인에게 귀속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4번요. 을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을은 상대방이죠. 을은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는 뭐죠?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죠. 무효는 누가 주장하죠?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이 사람도 지금 계약의 당사자죠. 이해 당사자죠. 그래서 을도 주장할 수 있다. 정이 누구죠? 대리인이죠.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병이 지금 모른다. 꼭 이렇게 나오죠. 병이 모른다는 것은 누구죠? 본인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적극 가담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죠.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본인은 따져 안 따져? 병이 지금 본인이죠. 본인은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몰라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본인이 아무리 몰라도 무효이다. 아시겠죠? 저렇게 됐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항상 대리 나오면 거의 대부분 정답은요 5번으로 해요. 아시겠죠? 5번으로. 대리 나왔다는 것은 항상 누가 지금 적극 가담이냐 그걸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요.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왜 이렇게